1918년 11월 11일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세계 1차 대전이 끝이 납니다. 끔찍한 전쟁이 끝나고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결과 세계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세계의 중심은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과는 다르게 미국은 자국 영토에 피해가 거의 없었고 30억 달러의 빚을 진 국가에서 전 세계에 150억 달러를 빌려주는 채권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전후복구가 한창인 유럽에 투자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으며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되어버린 뉴욕의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때마침 TV와 라디오, 영화 등 신기술의 도입과 전후 처리로 얻은 이점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실업률 4%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동안 욕구를 통제당했던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술, 섹스, 재즈 등에 심취, 현실을 즐기는 낙관론과 소비 문화가 확산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 경제 전체가 호경기를 이루고 이런 현실이 마치 지속되리라는 믿음은 그 누구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전쟁 기간 중 늘어난 농작물 수요가 전쟁이 끝난 뒤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농산품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쟁 기간 동안 경작지, 시설 등 여러 투자를 해왔던 농민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농업계는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노동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지금과는 달리 노동자를 보호하는 어떠한 법과 제도도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자의 처우 또한 형편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소비자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노동자, 농민층의 구매력이 뚝 떨어지게 되면서 미국에 생산된 수많은 제품들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미국 산업의 중심축인 철강, 자동차, 건축 분야의 생산력은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로 인해 점점 기울어가기 시작했는데 1929년 6월에는 공업 생산력마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을 눈치채기 시작한 해외의 투자자들이 먼저 미국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이었던 당시 미국 시장의 주식값이 일제히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평균 380 정도를 유지하던 미국 다우지수는 이날에만 230까지 폭락했는데 이는 최근 미국 시장에 급속도로 퍼진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식을 팔게 만들었고 약 1000만 명의 투자자들이 자신의 주식을 팔겠다면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낙관론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곧 다시 회복될 것이라면서 희망을 품게 되는데 닷새 뒤인 10월 29일 화요일 반등할 것이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식은 또다시 폭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날을 각각 검은 목요일과 검은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의 주식값 폭락으로 미국의 경제는 전후의 영광을 뒤로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5천여 개의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고 미국 국민들의 900만 개의 통장과 적금이 무용지물이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맨하탄 고층 건물에서 투신 자살을 하고 자본과 기업가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금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몰려와 돈을 달라고 아우성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들도 생산을 줄이고 고용했던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미국의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4%대에서 25%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32년 미국 대선이 치루어지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민심을 잃은 후보 대신 민주당의 루즈벨트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현 미국 상황을 보이지 않는 손을 숭상하는 자유방임 시장 경제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후 의회의 지원에 힘입어 처음 약 100일간 현 미국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많은 경제, 사회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뉴딜 정책입니다. 1933년 한 해에만 미국 지역의 소형은행 4천여 개가 파산하거나 합병당했는데, 의회는 그해 6월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 5,000달러까지 예금을 보호해주는 법을 통과시켰고, 기존 1913년에 시행되고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던 연방준비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 중앙은행 체제를 만들고 통화량, 이자율, 물가를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황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 정상화를 위해 농업조정법을 만들고, 그해 5월 농업조정국을 설립,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켜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1933년 5월 실업자와 노동자의 수익 창출을 위해 테네시강 유역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합니다. 더불어 평소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자본가와의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증하는 전국 노동관계법을 만듭니다.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과 성과로 미국 경제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지만 생각보다 효과를 보지 못했고, 당시 2차 뉴딜 정책을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그동안 재정 지출과 기존 시장주의자들의 반대, 그리고 1935년에서 1938년 극심한 가뭄에 의한 흉작으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미국은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세계 최고의 경제력인 미국발 대공황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우선 이제 막 전쟁을 끝내고 재건 사업을 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관세 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경제 대공황과 막대한 보상금 충당을 위해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낸 결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혜성처럼 등장한 히틀러는 독일 제국의 부활이라는 허황된 환상을 독일 국민들에게 부추겨 독일의 지도자가 되었고, 1차 대전의 승전국이자 후발 제국주의 국가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직후 잠시 경제적 호황을 누렸지만 농업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업국으로 탈바꿈한 결과 쌀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더군다나 신민기 조선에서의 소작쟁이와 노동쟁이가 일어나는 등 20년대 내내 불황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자국의 경제 상황 극복책으로 약속이라도 한 듯 침략 전쟁을 선택하고, 결국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럽 대륙에 전쟁이 발생하자 미국은 중립을 선택하면서도 전쟁 물자 수출을 활발히 하게 됩니다. 우선 전쟁으로 인한 농업의 수요 증가로 미국의 농업은 역대 최고라 할 만한 수입을 거두게 되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쟁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건을 쉴 틈 없이 만들어내었습니다. 자동차, 군수물자, 식물, 농업, 의류 등 미국의 모든 산업에서 호황을 맞이하였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 자국민 약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전쟁에 동원되었고, 결국 종전 직전 미국은 지난 공황을 무시하듯 완전 고용을 이루어냅니다. 미국발 대공황으로 인류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자유방임주의 경제 이론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 개입하는 수정 자본주의로 정책을 변화시켰고,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 자본주의 선진국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을 만들어 국제 금융 질서를 안정시키고,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을 만들어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등 제2의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미국발 대공황으로 인류는 큰 재앙을 입었지만 수정 자본주의, 노동과 서민 보호책 등의 긍정적인 결과물을 남긴 채 우린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